안녕하세요. 여자라테 정화백의 팝쿡 방송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요. 오늘 방송 주제는 중국 얘기가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깐데 또 깐다고 자, 잔인하게 한 번 더 까자 해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먹거리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딱 떠오르신 거 있어요? 가짜 중국 달걀. 먹거리. 그쵸? 달걀? 네. 그 달걀이 얼마나 한다고. 그 가짜로 만드는 게 더 비용이 많이 근데 안. 그게 무슨 해초 관련된 그런 재료가 원료가 들어간대요. 해쳐요? 네. 그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못 먹는 재료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다행이네. 아, 근데 이게요. 그렇게 가짜 계란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가짜 계란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레시피입니다. 네. 이 젤라틴, 중국에서는 젤라틴과 인공식품 착색료,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왁스가 들어가요. 무슨 왁스? 왁스인데, 이 공업용 왁스인가 봐요. 예. 아, 왁스 전까지는 다 먹어도 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왁스로 이 외피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피로, 껍질? 예. 아주 매우 싸게 제조를 해서 이제 계란을 30개들이 한 판씩 파는 거죠. 엄청 싸게. 야.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예, 처음부터 결론적인 그러니까요. 질문을 해버렸네. 닭이 모자라나? 아, 그러게 그 수준이 너무 누구 죽어도 그냥 그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사람이 그냥 별로.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뭐 이러면 그냥 묻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도로가 퍼지는 거 뭐죠, 그거? 그러니까 일이 커질까봐 아예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 싱크홀. 네, 싱크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차가 들어가면서 남편이 거기 그 차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뭐 밖에 애를 안고 잠깐 내려왔나 아무튼 그랬는데 막 울부짖으면서 막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사람이 거기 있는데 꺼낼 생각, 구조할 생각을 안 하고 얼른 와서 그냥 덮어버리더라는 거죠. 차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아니, 원활한 교통을 위해. 15억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가짜 쇠고기도 있어요. 가짜 쇠고기. 중국에서는 돼지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소고기는 구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돼지고기로 소고기 맛을 내기 위해서요. 가짜 소고기 제조법을 연구했어요. 그 막 소고기 향을 만들어서 넣겠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야근을 했나 봐요. 이제 모여서 이제 소고기 추출물에다가 색깔 좀 빨갛게 하고. 네, 돼지고기를 1시간 이상 담궈두고 담궈두는데요. 실제로 의사들은 가짜 소고기가 기형, 이 중독 및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계하라고 한대요. 소고기에서 나온 어떤 그러니까 그 추출물. 피 같은 게 스며들게 한다는 거네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고기를 거기다 재워서 소고기에서 뭐가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뭐 깨끗한 뭐 걸로 했겠어요. 온갖 것들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위생적이지도 않을 거고. 정말 그렇죠. 색깔하고 향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쇠고기를 이제 납품을 하고 그걸로 이제 음식을 해서 팔고. 근데 정말 싼 값에 이제 제공되는 거죠. 그 식자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가짜로 막 스테이크 해 먹고 이러겠네요. 그죠. 소고기 스테이크라고 이제. 근데 먹는 사람은 눈치를 못 챌까? 거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누군가가 이거는 이렇게 발설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아주 작심하고 만든 거니까 뭐 거의 못 잡아낼 것 같아. 동북아 3개국 한중일이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 틀린 게 먹거리에서 나오는 게 중국은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더라. 소고기를 먹어요. 좋아하죠. 일본은 육고기는 안 먹고 물고기만 먹어요. 그치, 해산물 좋아하고 회. 참 너무 틀려. 그러니까 너무 틀려. 근데 소고기 기름이 좀 안 좋잖아요. 제일 안 좋은 건 소고기 기름 아니에요? 그렇죠. 돼지고기 기름은 네. 그 사람 체온에서 녹는데요. 그래서 괜찮은데 소고기 기름이 먹으면은 이제 고지혈증의 직방이라 그러더라고요. 혈관이 딱 막힌다, 굳어서 쇼팅이라 그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마블링 많은 것들은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지는데 난 안 먹어. 건강에 극도로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마블링이 거의 없는 그런데 그건 또 싸더라고요. 싸요. 그쵸. 되게 싸요. 마블링 위주로 단가 책정이 되니까. 네. 그 꽃이라 그러고 막 꽃 폈다 그러고 좋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안 좋고. 근데 그 뻑뻑한 소고기 사셔서 그거 감자나 이런 거 부드러운 거랑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부드러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짜 양고기도 있어요. 아, 참나. 이 양고기가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자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일부 식품 판매업자들은요. 화학적으로 변형된 쥐. 네? 쥐. 쥐? 약간 큰 크기의 쥐. 그런가 봐요. 큰 크기의 쥐를 갖고 이제 양고기를 만드나 보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앞에서 좀 그게 화학적으로 변형된 쥐는 뭐야? 근데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밍크 여우를 양고기로 둔갑시킨다고 합니다. 밍크 여우를. 밍크 여우. 아, 쥐와 밍크와 여우. 이야. 아니 근데 밍크 여우가 더 귀하지 힘들지 않나? 않나? 밍크는? 그쪽은 그거 아니에요? 그 털 같은 거 확 뺏겨내고요. 그러니까. 좀 끔찍하다. 근데 그 고기를 이제 양고기라고 속여서 파나 보죠. 근데 양이 더 비싸대잖아요, 단가가. 그런가? 판매가 높은 가격이래. 양고기가 높대요. 그래서 경찰이 3개월 동안 이 사악한 무리를 900명이나 체포했대요. 그래서 뺏은 가짜 양고기가 2만 톤이 넘다고 합니다. 다 압수했습니다. 이거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입에는 조리가 돼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너나 뭐 양고기는 솔직히 중국 사람들만 많이 좋아하지 않나? 그쵸. 중국 사람들이 보면 모여있는 우리나라 거기 어디죠? 이쪽에 약간 그런 동네. 예. 그쪽에 이렇게 보면은 중국 조선족들 많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요즘 요소요소에 예. 그 양꼬치집 양고기. 많아요. 맞아요. 기름 엄청 술집 나요. 안주로 술안주로. 근데 양고기가 예. 사람 몸엔 더 좋아요. 아, 양고기요? 네. 그게 비싼가 보다. 아무래도. 자양 그 강장제도 되고. 아, 그렇구나. 양고기를 많이 안 먹어가지고 한 번 먹어봤는데 그게 꼬치에 꽂아놓은 걸 이렇게 톡톡톡 돌아가면서 이렇게 무슨 그거죠.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거. 자, 그리고 가짜로 된 와인도 만듭니다. 가짜 와인도. 뭐 가짜 와인이야 뭐. 네. 중국의 많은 와인 판매업자들은요. 값 비싼 과일 주스와 알코올을 빈 와인병에 채우고 판매합니다. 중국에서는 라벨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라벨이 붙어 있고 뭘 해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 90년대만 네. 해도 양주, 값싼 양주에다가 물 섞고 네. 막 좀 해가지고. 그 술집에 있는 네. 그 프로로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술 먹고 네. 2차 정도 온 사람들은 이제 술이 알딸딸하니까 네. 그걸 먹어도 맛을 구분 못해.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고급 술집에서 네. 보관용 술. 보관용 보관용 술을 이제 뭐 진짜를 따서 손님 먹고 남으면 그 남긴 거를 자기네 이제 옮긴 다음에 이름표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름표 붙였는데 거기다 이제 다시 가짜 양주를 만들어서 보관용 술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뭐 그랬다는. 아, 그러면 병은 그 되게 비싼 양주병인데 그대로. 예. 재밌다. 그러니까 손님이 30만 원짜리 양주 사서 반 먹고 가면 네. 나머지 반은 진짜는 빼내고 자기네 가짜 만들어서 넣어놨다고. 야, 그러면 술이 좀 채서 2차로 오시면 몰라요.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나폴레옹 편의점에서 산 거 이런 거 넣어놓고. 나폴레옹을 알아요? 알죠, 나폴레옹. 캡틴 큐는. 캡틴 큐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네. 나폴레옹이나 캡틴 큐에다가 네. 저기 막 뭘 섞어가지고 지금 만들었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보금 양주 만들었다는 거랑. 네, 진짜 재밌다. 자, 그리고 가짜 꿀도 있어요. 근데 가짜 꿀은 저희도 되게 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예전에 아니에요? 가짜 꿀 좀 네. 우리도 몇십 년 전에 팔았잖아요. 가짜 네. 꿀은 뭐예요? 근데 거기? 그러니까 약간 설탕물 같은 네. 걸 진득하게 해서 그거는 네. 그 겨울 같은 때 꽃이 네. 안 피잖아요. 네. 그러면 벌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설탕물을 먹여요. 아, 맞아.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사양벌꿀이라고 해서 사양벌. 싸게 나오는 꿀이 있어요. 맞아. 사양벌꿀이거든요. 그건 네. 가격이 보통 거는 한 2, 3만 원 하면 이거 한 9,000원? 이 정도밖에 맞아. 안 해요. 그 좀 놔두면 하얗게 설탕이 이렇게 굳어지죠. 근데 그건 근데 어쨌든 원래 진짜 꿀도 그렇게 굳어져요. 안 먹어봐가지고 진짜. 저는 제일 놀라운 게 꿀이 네. 유통기한이 없대잖아요. 그렇죠.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게 4,000년 것도 먹어요. 그게 놀라워요. 꿀은 몇십 년이 돼도 먹을 수 있대요. 실온 보관해서. 몇천 년 돼도 먹는다니까요. 몇천 년? 피라미드에서 나온 그 꿀? 이야, 대박이다. 야, 그 꿀은 무슨 맛일까? 그래서 꿀은 네. 뭐 애기들은 먹으면 큰일 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기들도. 크면은 가끔씩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 맞아. 가끔씩 한 숟가락씩 그냥 먹는 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중국에서의 가짜 꿀은 어떠냐면요. 중국의 꿀에 대한 평판은 아주 더럽고 나쁩니다. 제남 지방에서 벌꿀의 약 70%가 가짜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불량 벌꿀로는 벌꿀과 설탕 부엽 뿌리 하세요?
몰라요. 벌꿀과 설탕, 부엽 뿌리 또는 조청을 혼합한 것이고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나았고. 그러니까 가짜 벌꿀을 만드는데도 이제 진짜 벌꿀도 들어간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좀 들어가요. 두 번째는 꿀처럼 보이지만 명반. 명반 100반 아니에요? 명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명반과 설탕, 물, 색소로 만듭니다. 야, 이거 진짜 나쁜 거다. 두 번째 거. 1kg의 가짜 꿀은요, 약 3,000원에서 1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1kg가? 예. 우리가 500g이 보통 한 2만 원을 정도 하는데. 네. 그럼 이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뭐. 그냥 잘못 잡으려면 명반을 먹고 있는 거 100반. 그러면 안 먹겠다, 사람들이. 안 먹겠. 예. 그렇죠. 중국은 좀 그러네요.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우리 삶에 소금 있잖아요. 소금? 예. 소금이 얼마나 한다고? 이것도 소금도 가짜 소금이 있어요, 중국에. 이 중국에서 소금을 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주 매우 신중하셔야 돼요. 이거 중국에서 나온 소금이야, 너 먹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불량 소금이 많고요. 이것을 섭취하면요,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위험이 있다고 해요, 중국에. 근데 이 소금이 공업용 소금이라서 뭐 소금이면 먹을 수 있지 않아? 뭐 공업용이라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뭐 레미콘이나 뭔가 이런 거 큰 이런 걸 닦는 용이에요. 그 공업용 소금이라는 게 그거를 이제 아주 싸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대요. 이게 압류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포장을 예쁘게 해서 좋은 소금으로 해서 파는 거죠. 정말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산 김치는 어떻게 돼? 먹으면 안 되겠죠. 어머, 나 먹고 있는데. 그런 소금을 넣어서 절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확률이 높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걱정되네. 어머. 소름 끼친다.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소금은 사실 어느 음식에나 거의 많이 다 들어가죠. 맞아. 꼭 김치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짠 종류는 다. 그러네. 야, 이거 진짜 이 소금은 정말 좀 그렇다. 이거는요. 지금 수입되는 게 엄청 많은데 다 대량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야, 그러네요. 이건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소금, 가짜 소금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7번째인데요. 이거는 우리들이 이렇게 아주 재미싸기도 하는 이 호두예요. 호두? 네. 이 호두가요. 어떤 호두냐? 바로 시멘트 호두입니다. 그거 들었어. 네. 뉴스에서 겉에 봤어요. 껍질만? 아니요. 얘기해 보세요. 피디님 속에도? 얘기해 그 호두가 시멘트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네. 저는 이게 뭘 어떻게 찍어내나 시멘트로 뭐 그랬는데요. 중국 광저우시 시장에서 시멘트로 그 안이 꽉 찬 거예요. 그 호두 껍질 안이. 어떻게 빼냈어? 그러니까요. 가득 찬 호두를 팔고 있다는 사실이 여행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이 호두를 딱 깨서요. 그 알맹이를 쏙 빼고요. 그대로 유지한 그 빈 껍데기 안에. 그러면 겉에는 진짜 호두 껍질에다가 네. 완전 네. 저거는 택배 받았는데 벽돌 2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진짜? 맞아요. 이 껍질 안에 시멘트와 종이를 채워서요. 밀봉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람수를 잴 때 몇 그램에 얼마 이렇게 파는데 묵직하니까 조금만 담아도 오히려 더 무겁겠네. 그러니까요. 딱 깨보면 그 안에 시멘트가 나오는 거죠. 휴지와. 정말 앙큼하죠. 이거. 알바들은 많이 썼겠네. 그쵸. 속에 넣어서 붙이려면. 그러니까. 그리고 호두 껍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얌전하게 그걸 까서 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빼고. 야, 정말. 이 짝이랑 이 짝을 이 짝이랑 이 짝, 맞아. 같은 얘네들끼리 맞춰야지. 안 그러면 또 크기가 이렇게 매끈하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간의 수공업을 하고 계시네요. 참. 그리고 또 가짜 쌀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일상적인 것들에 가짜가 많아요. 그만큼 많이 소비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짜 쌀 그 플라스틱으로 맞아.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나도 들은 것 같아요. 이게요, 중국의 일부 쌀은요, 완전히 치명적일 수 있는 산업용 수지와 혼합된 감자로 제조됩니다. 감자랑 같이 이렇게. 가짜 밥은 소화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세 그릇을 먹으면요, 비닐봉지 하나를 먹는 거랑 똑같은 양이 된대요. 밥 한 공기를 먹게 되면 그 가짜 양을 먹으면. 예. 비닐봉지를 삼킨 거나 마찬가지의 양이 된대요. 그리고 이 가짜 쌀하고 진짜 쌀을 구분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생긴 거예요. 알아낸 거예요. 그거는 이게 밥을 하시거나 볶았을 때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지 우선 냄새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가짜 쌀은 뜨거운 기름에 녹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네. 플라스틱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분간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거네. 네. 가짜 쌀로 볶음밥을 만들려고 하면 네, 그쵸? 다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검색해 보시면서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가짜 완두콩도 있고요. 색깔을 이제 염색을 한 가짜 완두콩도 있고, 그리고 그 모래새우 있죠. 그 깨알 같은 조그만 새우. 그것도 가짜 음식이 있습니다. 가짜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고기 패티, 햄버거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가짜. 그다음에 오리피도 가짜. 오리피, 예. 요런 거 한 번씩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되거나 요즘에 들어오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깜짝 놀라는 우리나라도 수입하면서 이렇게 네. 그 전수 검사는 못 하더라도 네, 맞아요. 샘플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나라까지 이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네. 이 가짜를 만든다는 소리는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그 수요를 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분유 같은 경우는 분유. 애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죠. 맞아요, 영양실조로 죽었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막 보니까 막 색깔을 내기 위해서 막 중금속 섞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 귀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아주 그냥 이 수량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샘플의 양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를 대줄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진짜를 다 먹이려니 안 돼. 돈은 벌어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쁜 음식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먹고 죽을 놈들은 죽고 또 좋은 거 사서 먹을 사람들은 또 좋은 거 사서 먹으니까 이 싼 걸 먹을 이유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생명에 대해서 정말 아니란 그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4발 달린 것은 의자 빼고 다 먹고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 빼고 다 먹고 네, 맞아요. 박쥐 먹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고 네. 뭐 여하튼 그렇게 먹을 걸 굉장히 밝히는데 가짜 먹거리까지 이렇게 우리도 예전에 가짜 먹거리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색소 넣고 근데 이렇게 막 못 먹을 거. 그렇지. 우린 늦더라도 식용 색소 정도는 넣었잖아요. 그렇죠. 공업용까지는 아니고.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급식 나올 때 그때쯤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인가 국민학교인가 중학교 가는 그쯤인 것 같은데 농약 포대로 번데기 그 담는 이 삼각형 그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해줘가지고 사람 여럿 죽은 적 있어요. 농약 포대 그 가루 묻은 거에다가 그걸 제대로 안 씻은 다음에 거기다가 번데기를 담아서 옛날엔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대박이다. 그거 생각해보면 신문지 같은 데다가도 막 주지 않았나 번데기 옛날에.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비료 포대 뭐 이런 농약 포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했을 때 그래서 사람 여럿 죽은 게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이렇게 점점점 경제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시기를 거쳐요. 그러고 보면 중국도 막 일부 지역 그러니까 상해나 이런 베이징 이런 데는 뭐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는 아직 시대상이 70년대 80년대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중국 부자들은 다 자급자족 형태로 한대요.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자기가 본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먹고 자기가 본 돼지를 이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신뢰가 없다는 소리는 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비용이 많이 들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걸 또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천지가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일본처럼 저렇게 되면 정부를 어떻게 믿어? 쟤네를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이제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막 했던 이렇게 뭐랄까 좀 집요하다시피 한 게 그 신뢰를 잃어버리면 뭐 해가지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 이거를 전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고요. 네 맞아요. 중국은 그 저기 막 차마고도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걸 저는 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거기서 보면 저쪽 히말라야 쪽에서 산에서 암염 바위소금을 캐서 티벳 이런 데다가
한 달씩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즈랑 바꾸잖아요. 네. 가다 떨어져 죽고 그런 걸 보면서 소금이 쟤네들한테 생명이다고. 근데 그 소금을 그딴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건 진짜 이거는 인류의 암이다. 암. 그러니까요. 이 가짜 음식을 얘기하고 나쁜 음식이 식문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박쥐까지도 먹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이 코로나 이게 박쥐로 의해서 뭐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뭐 그냥 재미삼아 들으셔도 되지만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에 우한 폐렴이 나왔다라는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 카드가 이렇게 보면 박쥐가 하늘 위로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경은 붉은색에 막 뭔가 불타이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는 질병센터 미국의 돔 형식이었던 돔 형식의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거기 앞에 악마가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보라색의 악마가. 그리고 무슨 좀비나 괴물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가 악마의 전염병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주제가. 근데 이게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돔으로 된 카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카플란과 더 닮았다고는 하지만 우한에도 요렇게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쥐 때문에 이 질병이 옮겨졌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신진핑이 이런 말을 해요. 우한 폐렴은 악마다라고 이제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합해 보면 이 일루미노 카드에 있는 악마의 전염병이라고 예언한 이 그림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흥미 위주의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오늘 먹거리 이야기는 요 팝쿡은 요 가짜 음식.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좀 세월이 많이 지나면은 좀 문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원체 큰 땅덩어리에 인간이 많다 보니 많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선진화되는 느낌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바라보면서 팝쿡 그리고 음식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뜬금없는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뭐와 또 연결돼서 생각했냐? 우리나라에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1950년대쯤에 미국에 있었던 존스타운 집단 자살 소동이 있었던 종교 기억나실 거예요. 네. 얼추 생각나요. 네, 무슨 넓은 풀밭에 다 엎드려서 죽었던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잘못된 믿음으로 정말 이런 국민들이 집단으로 자살을 했던 이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보다 그 아마 기네스에서 최고 숫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려 거의 한 1000명은 안 되지만 918명이 함께 자살을 한 종교 단체의 일이죠. 이 이야기를 조금 오늘 신천지 때문에 잘못된 믿음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자, 존스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55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짐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목사 같은 분이에요. 이 종교의 대빵, 지금 우리 같이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인민사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세운 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호활동. 근데 이 시대 때 1950년대만 해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어디 뭐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조차도 흑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흑인이라고 하면 되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어쩔 수 없죠. 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만진 거죠. 요 존스라는 사람이, 짐 존스가. 그러면서 이제 신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5년 캘리포니아, 1970년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이렇게 넓혀가면서 아주 입지가 탄탄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들이 가이아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이아나라는 데로 가요. 근데 왜 갔냐? 인민사원은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짐 존스가 미국에 있을 때 신도들을 구타하고, 약간 장애가 있거나 좀 구타하고, 또 가짜로 막 고쳐준다 그러면서 가짜 치유, 와 심장 막 와 머리 막 이러면서 해주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부 고발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짐 존슨이 압력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가 미국을 떠납니다.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행동에 옮기죠. 그때 500명의 신도들이 가이아나 내에 있는 이 아프리카 안에 있는 아주 되게 아주 그냥
이런 원주민도 없어요. 그 정도로 밀림 안에 있는 가이아나 내에 존스타운이라는 곳을 건설을 이제 시작해요. 신도들을 데리고. 근데 짐 존스는 더 많은 신도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기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막 이 존스타운은 유토피아라고 홍보를 하고 여기 오면 어떤 차별도 없고 아주 그냥 천국 같다. 누구와 누구의 차별도 없다. 막 이러면서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6년에 가이아나는 존스타운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존스타운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모든 생활들이 시작해요. 1978년 인구는 900명이 되었고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건너올 때 집도 팔고 막 전 재산을 다 갖고 이 낙원으로 간다라고 온 거예요. 애들도 막 다 데리고 꼬맹이들도 데리고 임신한 상태로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와서 900명이 되었고 경제적, 인종적,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짐 존스는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모든 이의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신도들은 주 6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지만 이거는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 자기들이 일꾼인 거죠. 이제 일을 하면서 일이 끝나면 또 사회주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 짐 존슨이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생각, 사회주의적인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또 받았어요. 얼마나 피곤할까. 존스타운의 탑 스피커로 이 스피커를 위에다가 크게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저기 해놓고 밤낮으로 미국의 자본주의는 악당으로 묘사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방송을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송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 짐 존슨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세뇌당하는 거죠. 지옥이네요. 그렇죠. 지상 지옥. 네. 그리고 외부와 유일하게 연결된 거는 오직 라디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 주문부터 통신까지 모두 어떻게 라디오를 통해서 주문을 했대요. 뭐 짜장면 시키신 분 뭐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고 존스타운에는 형벌과 교도소는 없었지만요. 밤새 이렇게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거나 좀 문제가 있거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거를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은 이렇게 잡아다가 우물 구멍에 쳐넣어서 죽여버리든가 약물을 이제 뭐 신경 안정제라든지 뭐 이런 비타민 C다, 피로 회복제다 이런 식으로 주면서 없애버립니다. 신도들이 이제 사전 허가 없이 또 존스타운을 떠날 수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야 돼. 말로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항상 감시를 하고. 그리고 무장한 경비원들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을 순찰하고 검사하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폐쇄되어 있는 이거는 그만의 존슨만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폐쇄된 존스타운에서 강제 노동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인권 문제가 있다, 이게 말이 조금씩 이제 미국으로 새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8년 11월 달에 미국에서 인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의 라이언 의원과 기자들 그리고 신도들의 이 친척들 이 대표단으로 해서 존스타운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내 딸이 결혼해서 거기로 가서 행복하게 잘 산다 그랬는데 소식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제 식구들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과 함께 이 라이언 의원과 기자들 그다음에 신도들의 친척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신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밤새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저희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 연기인가? 네. 다 똑같지.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이런 곳이 우리만 있을 수 있는지 밖에 있는 미국인들이 정말 안쓰럽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한 친척들의 생각이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어떤 신도가요. 몰래 존스타운의 실체를 적은 쪽지를 대표단한테 딱 건네요. 막 파티 밤에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딱 찌르고 가요. 그러면서 이게 기자가 그 받은 사람이 기자였거든요. 그걸 딱 보고 이걸 이제 의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실을 알게 되면서 대표단이 다시 한 번씩 다 인터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너무 좋아요 했었는데 자꾸 인터뷰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만나보니 다들 이제 그때부터 솔직하게 떠나고 싶습니다. 함께 가고 싶어요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원이 가고 싶은 사람은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대표단은 함께 떠나고 싶은 신도들에게 떠날 수 있게 니들이 못 떠날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나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단이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해서 비행기를 불렀고 대표단이 떠나기 직전 비행기 활주로에 이제 다 모였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짐 존스는 대표단이 떠나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묻어서 나가게 되면 미국 정부의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실상이 밝혀질 것이고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데 활주로에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막 그때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하고 여기 타세요 저기 타세요 이렇게 배정을 받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때 갑자기 대표단한테요.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막 쏴니까 라이언 의원과 기자 그리고 거기 있던 카메라맨 등이 그냥 총을 맞고 5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생존자들은 정글로 막 도망을 쳐가지고 목숨을 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도 죽고 기자, 카메라맨이 죽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총기를 난사한 후에 신도들을 집합시켜서요. 이 짐 존슨이요. 자, 이제 우리는 미국의 보복으로 우린 모두 다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목숨을 먼저 하나님한테 보내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다. 다시 태어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신도들이 그 말을 믿고 정말 다 그 말에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매일 방송을 들으면서 그게 세뇌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인 화물을 강제로 모든 신도들에게 배분하고 먹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요 억지로 먹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부모님들이 먼저 애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얘네들 먼저 챙겨주면서 포도주스에다가 그 약 독극물을 넣고 아이들을 먼저 포도주스라 그래서 먹이고 너무 아기들이라서 이렇게 마시지 못하는 아기들한테는 주사위 있죠. 주사기로 입에다 짜줬대요. 쏴서.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먼저 이제 다 애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먹기 시작했는데 어른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막 영상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영상을 보면 점점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막 고통이 이제 올라오니까 와 진짜 끔찍합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그걸 음료를 먹게 되고 아이들은 먼저 200명 넘게 아이들이 먼저 죽게 되고 그런 이제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짐 존스는 자신이 총을 쏴서 머리에 쏴서 자살을 해요. 근데 여긴 약간 말이 있어요. 누군가 쐈다라는 말도 있고 지가 쐈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가 총으로 날아간 상태로 짐 존스는 발견됩니다. 요걸로 한 영화들도 좀 있어요. 예, 영화들도 많이 있고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짐 존슨의 이 존스타운을 보면 좀 요즘 그 신천지 때문에 좀 끔찍한 게 좀 매치가 돼서 제가 조사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 짐 존스 요 건은 보니까 휴거는 아니네, 그렇죠? 아니에요. 휴거는 아니고 그냥 교주가 지 혼자 죽기 싫으니까 다 같이 데려간 거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5대양. 그 너무 천정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정에서도 막 나오고. 참 그러니까 그때도 꽤 충격적이었죠. 35명 아니었어요? 그 천정에서 5대양 사건이 제가 35명이었던 몇십 명 다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세뇌 교육을 항상 받는 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파할 때 그거를 이 사람들이 거부하면 그걸 설득시키는 거를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살기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신천지 내용 들어보면은 야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이 영상이나 이 존스타운을 찾아보면 이때 그 처음에 쪽지를 기자한테 찔러줬던 그 사람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인터뷰를 하는 게 있고 그때 당시에 나 여기 좀 궁금한 게 이 사람이 그 처음에 그 의원들이랑 첫 번째로 나가자 그랬을 때 4살짜리 아들을 두고 내가 먼저 나가서 구하러 올게 하고 나가다가 이제 총이 막 발사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죽었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도 죽었는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종교가 좋긴 좋죠. 의지가 인간이 원체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믿음은 정말 종교에 빠져드는 건 그만큼 내 그 어떤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 활동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쉽게 사이비에 빠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자기가
절실하게 약하다는 소리니까 교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딱 안성맞춤이 먹히에요. 그렇죠. 가려운 데를 탁 긁어주니까. 그리고 신천지에 보면은 그 신자들이 보면 대체로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젊은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고 그 바르고 했던 애들이 왜 저러나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대학 졸업하면서 취업 때문에 좀 이런 거 있고 자기가 내가 이거밖에 못했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심적으로 굉장히 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루저 아닌가 사회적 루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를 신천지가 네 안에 성을 쌓아라 누구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하니까 젊은 애들이 혹 가고 거기 가면 첫 번째로 나이가 어리든 많든 20대 초반이라도 무슨 어떤 장급을 준대요. 근데 능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막 장급을 주고 뭔가 팀장이니 뭐 청소년 장 뭐 이런 걸 해줘서 애들이 막 내가 능력 있는 애로 인정받으면서 이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이 빠지고 거기서 그냥 애들이 뻑 가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지마 그러면 내 안에 내가 탄탄하게 쌓은 내 성질을 누군가가 와서 부시는 거다. 그러니까 저들은 너를 해하는 거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나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그 종교가.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나면 신천지는 진짜 공적이 됐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거였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도 또 무슨 백백교. 그거. 그것도 무슨 영화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백백교 오래된 거고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지금 이 신천지가 또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백백교랑 또 만나요. 나와요. 같이 만나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그 장막선년이라고 또 있었대요. 거기에 신도였는데 재산을 다 바치고 홀라당 뺏기고 나니까 돌려달라는데 안 돌려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영업 방식을 흉내내서 만든 게 이거 신천지고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하여간 계보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집단 자살은 여하튼 그 종교적인 어떤 환각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체로 되니까 군중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서기 73년 4월에 로마군에 저항하던 유대인들이 한 960명이 집단 자살을 한 적이 있고요. 역사에도. 뭐 일본은 이건 종교라고 봐야 되나? 천황교? 여하튼 그래서 사이판에 고립된 수백 명이 또 일본군이 이제 항복하지 않고 자살해버린 적도 있고 이런 걸 쭉 보면서 이제 미군이 도쿄 대공습을 결심한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전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어디 무슨 섬에다가 거기 뭐 낙원이라면서 다 우르르 옮겨가지고 맞다.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여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사이비 종교 창시자가 할머니예요. 할머니? 기독교에 다니던 할머니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보가 지금 딱 내려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모계였구나. 그리고 모계지. 모계였네요. 모계였어. 그리고 이 가이아나에 있었던 인민사원 사건 914명, 18명 요게 또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대양. 오대양. 이 오대양이 주식회사네. 그리고 회사처럼 차려놓고 한 거였어요. 사장 박순자 씨 등 총 32명. 그래요. 시체가 용인 공장에서 발견돼가지고 천정에 집단 자살로 추정하고 있고요. 미제 사건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한강변에다가 유람선 했던 회사예요. 한강 유람선에 오대양 유람선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97년에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천국의 문. 천국의 문. 헤일밥 해성 뒤에 외계인 우주선이 이제 따라오고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타야 된다. 그러면서 집단으로 죽었죠. 39명. 이런 거 보면 참.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 제일 쌉짤한 게 그렇죠. 컬트. 그 사이비 종교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돈 들어오고 하는 거나 또 주일에 신천지 꼭 매주 수요일 날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수입이잖아요. 종교가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인 건 다 사입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게 918명이나 죽었구나. 맞아요. 사진 보니까 너무 끔찍하네. 끔찍하죠.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고 막 이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애를 안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무슨 아버지야, 강마지. 맞아요. 좀 그렇습니다. 애들 해맑은 막 그런 영상들 보면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오늘 정알배기 팥국 2개 다 좀 암울합니다. 자, 근데 음식 조심하시고요. 이게 계란이 진짠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김치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뭔가 절임 식품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게 조금 살펴보시면서 너무 싼 거 위주로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거 좋아요. 신토부리.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신천지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하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종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백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방송을 마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여자라떼를 응원해주세요. 방송 중에 좋아요 클릭하기와 댓글로 참여하기, 그리고 친구들에게 방송 링크 보내기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들을 위한 방송, 여자라떼입니다.